트럼프가 약 200개 국가 관세 구조를 분석해 구체적인 상호 관세안을 4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관세를 조치하기보다는 4월까지 각 국가의 관세 구조를 분석한 뒤 상호 관세안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4월까지 협상 전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역전쟁을 하자는 듯 관세로 위협하면서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관계자는 상호 관세안을 준비하면서 상대국이 자체 관세를 낮추거나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미국도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설명하였죠. 그러니 4월까지는 관세 관련해서 협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고 관세 관련한 노이즈는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락 소재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해당 소재가 해소된다면 자연스레 비트코인은 정고점까지 회복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상반기는 시장 흔들기를 통한 매집 구간이 되겠으며 하반기엔 매집 이후에 시세 분출이 크게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오늘의 브리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국내 골드 시세입니다. 국내 골드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20%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것인데요.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부터 리스크 회피성으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린 탓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4월까지 최종적인 상호 관세안을 준비 및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관세로 위협하면서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관련한 이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경우 과도하게 몰린 국내의 골드 수요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겠고 4월 이내에 가격 조정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 20% 붙은 현 시점 매수할까 기웃기웃하시기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최근 이슈 중인 미국의 계란값입니다. 최근 온갖 언론에서 미국에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우려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계란값 폭등은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폭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계란값이 폭등하는 건 조류독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류독감이 지나가면 다시 정상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꼭 국내 언론사에서는 계란값을 두고 물가 상승의 심각성과 연결시키는데요. 화제성을 위한 어그로일 뿐이니 너무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국 신용카드의 부채 현황입니다. 최근 FRED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빚을 통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보다는 막상 실상을 까보면 모두 빚덩어리인 셈입니다. 그러니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당장 3개월 후에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소폭 하락하는 것이 아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대폭 하락한 값을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고용지표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제롬 파월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2주일간 별다른 가격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저점이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단기 반등이 가능한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상반기는 알트코인의 대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달에만 신규 알트코인이 60만 개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알트코인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유동성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알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알트코인의 ETF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불필요한 알트코인들이 제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알트코인의 지수 상품도 나오면서 나스닥, 코스피 마냥 알트코인의 대표 지수 상품이 등장하겠죠. 코인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면 무분별하게 출시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개수도 줄어들 테니 시간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인 시장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2주간 가격에 큰 변화 없이 횡보를 하고 있으나 미결 제약정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이라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점유율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강세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4월까지 각 국의 관세 정책을 조사하여 관세 구체안을 제시해주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앞으로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2월 말 3월 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회복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또한 관세보다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을 자신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같은 소식, 같은 말이라도 화제성을 키우며 포장하는 언변이 능통하다 보니 해당 종전 뉴스를 아주 자극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겁게 반응하겠죠. 따라서 2월 말 3월 초까지 차분히 물량을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그간 관심있게 보시던 알트코인들을 분할 매수해 나갈 수 있겠으며,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종전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종전 불가라든지 오히려 갈등 심화가 됐다라든지 그런 뉴스가 뜰 경우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시며 대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한 만큼 트럼프가 양국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종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결과는 차트 분석한다고 종전 결과를 알 수 없으니 뉴스 결과에 따라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